Cette fois, c'est le moment d'ouvrir une deuxième parenthèse et de décrire les sentiments des personnages. Café. Arthur regarde sans arrêt ses pieds, mais il pense à la bouche d'Odile, à ses baisers romantiques. Odile se demande si les deux garçons ont remarqué ses deux seins qui remuent à chaque pas sous son chandail. 안녕하세요. 2020 원주 옥상 영화제 옥상 단편 3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섹션 감독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주 옥상 영화제 3호국장 고승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마지막 단편 섹션이죠. 감독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관객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굿마더라는 영화를 연출한 이유진입니다.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패닝 연출한 전예진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 실제로 앞에 관객분들이 계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로 색다르고 신선한 지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두 분의 감독님들에게 공통적인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드리면은 두 분의 감독님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점이 특별한 소재를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우리에게서 좀 이제 보기 힘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영화를 통해서 또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작품을 만드시게 된 동기도 있으실 테고 계기도 있으실 텐데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여쭤보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부터 말하면 되나요? 네. 일단 제가 그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도 뵙고 그 전에도 알고 있었던 성소수자 부모 모임 단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과 우연히 이제 만나게 돼서 취재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성소수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 혹은 그 가족들도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좀 퀴어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사회가 저지르는 그런 폭력들을 사실상 그분들도 똑같이 겪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성소수자 부모를 주인공으로 그분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한 편 만들어 보고 싶다는 게 첫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장애인 영화들을 보게 되면 좀 장애인 분들을 되게 약자로만 그리는 영화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약자로 그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강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는 뭔가 전반적으로 영화가 쭉 흘러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굿마더 연출하신 이유진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인공 관계를 모녀로 설정하신 것부터가 되게 흥미로웠다. 그리고 또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뭔가 모자가 될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부녀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인물 구성과 그리고 또 이제 관계를 설정하셨는지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처음 받는 질문이었어요. 모녀 관계로 설정한 좀 큰 이유는 일단 조금 성소수자 부모 모임에 상대적으로 아버지보다 어머니분들이 훨씬 많으시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구세대적인 거를 타파하고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성향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을 저는 많이 봐서 그래서 어머니로 먼저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취재할 때 조금
조금 더 뭔가 익숙한 성별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딸과 뭔가 엄마의 관계를 조금 더 잘 알지 않나? 뭐 아들과 엄마의 관계보다 사실 아들과 엄마의 관계는 정말 몰라서 제가 동생도 여동생이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독님이 가장 잘 이야기하실 수 있는 관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인물 관계를 설정하신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성소수자라고 하면은 이제 단편 영화나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둘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또 이제 가장 가까운 또 이제 모녀 그리고 또 이제 엄마라는 이제 인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영화를 구성을 하셨는데 이제 취재를 또 하셨다라고 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세계라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취재를 하시면서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겪고 계신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뭔가 그분들의 생각 뭐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셨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일단 그 성소수자 부모이란 자체가 되게 귀한 모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그 나이대 어머니 아버지의 나이대 분들이 뭔가 되게 퀴어나 혹은 사회적 성소수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자식이 만약에 키우면 병 걸렸다. 뭐 혹은 그렇게 구시대적으로 생각을 하는 개념이 사실 사회 전반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되게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그래서 그거를 알려주시고 또 이제 자식이 커밍아웃을 해서 보통 자식이 이런 엄마 이런 모임이 있대, 아빠 이런 모임이 있대 해서 같이 오시고 그래서 저가 그때 오미래 선배님이라고 수미 역할의 배우님과 함께 취재차 또 갔을 때는 그때 며칠 전에 커밍아웃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으신 교회 다니시는 어머님이 처음 오신 자리였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에서 혹은 유튜브 일부 목사님의 영상에서 이렇게 말하던데 하면 그거를 되게 팩트 체크를 해주시고 같이 연대하고 응원해주시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너무 좋고 귀한 단체더라고요. 말하다 보니까 질문을 까먹었어요. 아, 네, 정말로 정확한 답변인 것 같은 게 그 귀한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연대하고 지지하는 모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신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되게 의미 있는 그리고 또 이제 되게 관심이 가는 그러한 단체 그리고 또 이제 모임인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뭔가 GV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되게 배우게 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패닝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인상 깊었던 점이 그러니까 한 공간 안에서 좁은 공간 안에서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인물 간의 긴장감도 나타내는 그런 공간적 배경이 주는 힘이 가장 큰 것 같다라고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보면서 집안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뭔가 그런 되게 주인공에게 최적화된 동선? 예, 그렇게 구성을 하시게 된 거랑 그리고 또 이제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굉장히 많은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웠다. 그런 뭔가 영화에 대한 미장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뭔가 그런 집을 단순히 그냥 주거의 공간 이상의 세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었었는데 감독님께서 그런 뭔가 공간적인 미장센을 구성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제 뭔가 인물이 이 공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 것이다라는 것을 또 이제 직접 이렇게 디렉팅을 하시고 연출을 하셨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하시고 이제 기획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공간 설정을 할 때 사실 어려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원래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하거나 다큐멘터리 같은 걸 좀 찾아보거나 했을 때 이제 보통 동선에 겹치는 곳들에 물건을 잘 놔두지 않고 뭐 벽이나 이런 곳에도 뭐 특별하게 뭐 못질을 한다던가 그런 걸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다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는 이제 물건을 다 빼놓고 최소화시켜서 이제 영화를 찍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너무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는 건데 또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요소가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동선에 최소한 겹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소품들을 많이 최대한 좀 배치를 해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동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벽을 짚고 지나다닐 수 있는 딱 그 정도 거리까지만 해서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디렉팅을 했었습니다.
네, 되게 흥미로웠던 점이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되게 놀랐던 게 그러니까 선풍기라는 소재만 가지고도 어떻게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소재를 가지고 또 이제 영화를 만드시게 된 그러한 계기도 좀 궁금해가지고 선풍기라는 소재를 또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는지. 일단 촬영을 하는 시기가 여름이었어서 저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이라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저희가 누구나 그냥 평범하게 겪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넣고 싶었고요, 일단.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름이니까 선풍기는 집집마다 다 있고 선풍기가 없으면 다들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고쳐야만 하는 그런 물건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선풍기로 설정을 하게 됐고요. 네. 가장 일상적인 그런 상황들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되게 특별한 소재가 아니라 뭔가 이제 일상에서도 편히 볼 수 있는 친숙한 소재를 가지고 뭔가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두 분의 감독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영화를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과정이 다 마음에 드시고 그리고 또 이제 애착이 가는 부분이고 또 이제 영화이실 텐데 특별히 신경 쓰시거나 이제 연출할 때 이제 뭔가 좀 힘이 많이 들어간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장면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 질문을 다시 바꿔서 좀 특별히 신경 써서 연출하신 장면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싸움 씬인 것 같아요. 엄마랑 딸이랑 싸우는 씬에서 이제 엄마가 어떤 게 트리거가 돼서 딸한테 그간 속에 담아뒀던 모진 말들을 쏟아내는지 그런 그 부분은 조금 중요하고 동선도 좀 확실히 정해져야 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 장소를 미리 빌려서 그 집을 미리 빌려서 배우님들이랑 리허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했었어요. 그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그 대사들이 되게 뭔가 마음 아프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해가 되는 그런 측은지심되는 마음들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또 대사를 쓰실 때 그러면은 또 이제 인터뷰하신 자료를 토대로 또 이제 쓰신 건지 그 대사 같은 것도 좀 한번 궁금해가지고요. 대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서 대사를 열심히 제가 말해보고 그리고 그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진짜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취재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냥 그 부분 되게 사적인 부분들이어갖고 대신 가짜처럼만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강하고 사실 영화가 딸이 레즈비언이고 그래서 엄마가 갈등한다 이상의 것이 있다라고 맨 처음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딸이 뭐 레즈비언 아니더라도 그 비혼주의여도 굉장히 부모님과 싸울 요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가장 엄마를 외롭게 하는 말과 상처 주는 말이 뭘까? 엄마는 또 딸한테 가장 상처 주는 말이 뭘까? 이걸 좀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쓴 것 같아요. 패닝 감독님. 저는 영화 속에서 이제 수리기사가 왔다 가고 난 다음에 이제 해담이가 고쳐진 선풍기 바람을 맞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이 방 안에 선풍기 바람만 추가가 된 거지만 전체적으로 공기의 흐름이라던가 뭔가 이 지금 있는 공간이 좀 다른 세계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걸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 장면을 좀 되게 집중해서 찍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표정 연기만으로도 이제 뭔가 스크린을 통해서긴 하지만은 시원함이 느껴진다? 예, 그 표정만으로도 뭔가 공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표정 연기가 풍부하신 배우님을 어떻게 또 섭외를 하실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일단 여주인공을 맡아줬던 이제 최민정이라는 그 배우님은 저랑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이제 작품을 같이 해왔던 분이시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인연이 닿아서 같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합을 맞춰 오셨던 배우님이신 거네요, 그러면은. 네네.
그렇군요. 예. 저희 굿마더 감독님께도 한번 또 캐스팅에 대해서도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뭔가 그런 선생님이라는 또 이제 직장을 가지고 계시는 되게 뭔가 지식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또 되게 해박하신 이미지의 배우님을 또 섭외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뭔가 레즈비언 커플이라는 또 이제 이미지를 만들시기 위해서 또 중점적으로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서 캐스팅을 하신 건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민혜 선배님은 작년에 나의 세라씨라는 작품에서 뵙고 선배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되게 여러 가지 얼굴이 있으셔서 선배님이 실제로 강사를 하셨던 경험도 있으시고 그래서 선배님과 대화를 하다가 캐스팅을 확정을 지었고요. 김예은 배우님 같은 경우는 물비늘이라는 TVN 단막극을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그 단막극을 보고 언니가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짜증낼 때 섹시한 배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네, 남자 배우는 이성균 선배님이라고 하면 여자는 김예은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짜증내는 연기가 정말 많은 영화인데 그래서 언니한테 그렇게 부탁을 해서 캐스팅을 했습니다. 네. 네, 정말로 즐거운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괜히 제가 감독이 된 마냥 한번 상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패닝 전예진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앞서 이제 말씀해주신 기획 의도나 연출 의도처럼 뭔가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이제 약자의 그런 위치가 아니라 이제 뭔가 강하다 그리고 또 이제 강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캐릭터를 통해서 그런 것이 되게 절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뭔가 하나의 상황이 있을 때 그냥 이제 진짜 성질을 내고 그리고 또 이제 할 말은 한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느꼈었는데 그런 캐릭터 설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기획 의도에 이어서 또 어떻게 보면 좀 딥하게 이어질 수도 있는 질문인 건데 그런 캐릭터 설정과 그런 상황 설정에 대해서도 또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그런 기획 의도가 조금 더 궁금해가지고 여쭤봅니다. 일단 장애인이라는 설정을 빼고 캐릭터 설정을 잡았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해담이라는 인물이 되게 강하게 표현했다기보다는 뭐 화를 내야 될 상황에 화를 낸 거고 참아야 될 상황엔 참는 거고 그냥 인간이라면 본디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었는데 이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이라는 그런 게 좀 섞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더 강하게 잡고 이런 건 사실 없었고요. 그냥 캐릭터마다 이제 해담이라는 인물은 그냥 평범한 20대 여성 이렇게 잡았었고 이제 뭐 수리기사는 그냥 일반적인 뭐 집에 누구나 흔히 찾아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아주머니 중년 배우 나이대 딱 그렇게 잡았었고요. 나이대별로 저희가 흔하게 쉽게 접할 수 있는 분들을 좀 모티브로 잡아서 캐릭터 설정을 했었습니다. 아, 네. 어떻게 보면은 또 신라가 되는 질문이었을 수도 아닙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이제 굿마더 이유진 감독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성소수자를 둔 이제 가족의 입장에서 한 이야기 접근이 신선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그런 성에 관련된 이제 입장차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세대차로도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감독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뭔가 이상적인 거겠죠. 뭔가 그러한 방향의 어른이거나 아니면 또 이제 뭔가 그러한 그러한 자녀를 둔 부모라고 하면은 뭔가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그런 뭔가 관계성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네.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어른이나 부모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냥 물론 저희 엄마 아빠도 되게 좀 열려있는 분이시긴 했었는데 제가 엄마 아빠 때 맨날 하는 말이 더 노력해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어른이 저도 되고 싶고 또 왜냐면 제가 지금 뭐 이제 30살인데 그러면 제가 20대 초중반의 그 키워드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거나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노력하는 그런 어른이고 그런 부모님이 조금 이상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두 분의 감독님 공통적으로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부터 말하면 되나요? 저는 올해 초에 영화 한 편을 더 찍어서 나들이라는 작품의 후반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크류도 많이 비슷하고 제작진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노년의 레즈비언 커플 이야기를 또 그 작년에 취재하면서 알게 된 할머니 분들을 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더 영화적으로 그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거 하고 있고, 네, 장편 시나리오 쓰고 있어요. 기대가 됩니다. 네, 감독님. 저는 지금 전 단편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원래 좀 스릴러 장르를 좀 좋아해서 이제 이번에는 스릴러를 하나 좀 찍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기대가 되네요. 네, 2020 원조 옥상 영화제 저희 옥상 단편 3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를 마치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멋있는 야경과 그리고 또 이제 달과 함께 있는 옥상에서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이렇게 저희를 찾아주시고 또 이제 감독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신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시는 이런 관객분들에게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계속 온라인으로만 영화 행사를 하게 되는데 모두가 다 처음이라 저도 처음이고 영화제를 기획하시고 만드는 분들도 처음이라 되게 많이 힘든 점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관객분들도 온라인으로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또 이렇게 취소가 아니라 온라인으로라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되고 또 볼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관객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이제 GV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다양하고 좀 새롭게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많이 받게 돼서 이제 저도 영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 네. 그래도 이 온라인 상영 통해서 네, 영화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들 건강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는 꼭 옥상에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잠시 멀어졌지만은 가까이에서 극장에서 이렇게 대면하면서 영화를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감독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